얘기가 나왔는데요. 한국은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앞으로 모든 입시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면 한국이 표본이 돼요. 제일 먼저 했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을 반영하지 않겠다. 이거 더하기도 빼기도 없으니까 넣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막판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요거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은 자기소개서에 써도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면 도움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제 없겠지만 세종과고의 입시를 책임지는 이제 사람이 이제 건너 아는데요.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리라서. 네, 올림피아드 실적 있는 애들은요. 이런 거 물어봤대요. 너는 과학자가 가야 되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올림피아드 실적이 없는 애들한테는요.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암암리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 쪽에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림피아드를 준비한다는 과정은 그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으로 한 번 더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부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거죠. 예, 추가로 더 많은 지식을. 저는 준비하는 과정은 아이한테 성취감도 줄 수 있고 지식의 축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2012학년도 예상해보면요. 다면적이고 총체적인 평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학교 쪽에서 한 얘기예요. 다방면에 능력 있는 준비된 학생을 뽑겠다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저학년부터. 3학년은 늦었느냐? 어쩔 수 없죠 뭐. 저희가 책임지고 열심히 시키고 있으니까 일단은 믿고 맡겨주시면 돼요. 3학년은. 두 번째, 교과 성적은 수학, 과학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예, 실제로 내신 성적은 성실함의 척도입니다. 안 본다고 해도 다 봐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시켜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등심화 경시 수준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진짜 영재라면 요것만 알면 되죠. 저희 아이들은 좀 더 시켜야 됩니다. 독서지도 시켜야 되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시켜야 되고 내신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 수준까지 아이들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업적으로 컨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입시 내용을 이제 다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어머님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지루한 얘기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2부 연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재센터를 영재센터를 총책임지고 계시는 박동준 과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그 과학팀장님께서는 늘 여기다가 책을 꽂고 다니세요. 소설책이랑 여러 가지 교양서적들을 많이 늘 들고 다니시는 분이어서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수려하게 잘하십니다. 그에 반해 저는 끼고 다니는 책이 수학책뿐이어가지고요. 말을 굉장히 못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낮죠. 되게 졸리실 수도 있고요. 말도 되게 느릿느릿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건데 좀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 목소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건요. 저희 그 지혜대성 영재센터에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표를 하기 앞서가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시니까 어른들 들으시기에는 영재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과학고가 좋은 것 같아요? 영재학교가 더 좋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영재학교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영재학교가 과학고보다 좋은 이유. 근데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어머님의 아이가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떨어졌는데 인천과학고를 합격했어요. 슬픈 일인가요? 기쁜 일이죠. 그쵸? 그걸 자랑을 못할 일인가요? 여기가 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다가 하필 만난 분이 자제분이 영재학교를 다녀서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숙여야 된다. 이렇게 될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개 학교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라면 영재학교는 입시가 좀 빨리 끝나는 게 장점이겠죠. 8월이면 아이들이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고 3학년 내신은 조금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8월에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영재학교에 정확하게 합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요. 3학년 2학기에 조금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과학고는 8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이렇게 입시 서류를 받았는데 실질적인 시험은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아주 그냥 애들을 아주 괴롭히는 이런 늑장 입시를 치른 거죠. 그 외에는 과학고는 대신에 조기 진학이 가능하죠. 2학년 끝내고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에서 물론 학점 취득제이기 때문에 2학년을 마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정말 적을 겁니다. 영재학교에서는 대다수 학생들이 3학년을 다 마치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게 듣고 보면 사실 두 학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사실 왜 하냐면 이곳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 영재센터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분류가 아니더라고요. 저야 이 영재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을 리는 없겠죠. 분명히 학교 성적에는 수학, 과학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많이 분류하지 않고 딱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영재학교랑 과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재형과 수재형입니다. 여기서 본인의 아이가 과연 영재형일까 수재형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이 영재형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는 이 영재형은 게으릅니다. 자기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수학 문제를 주면 머릿속으로 암산을 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죠. 그리고 고집이 강합니다. 약간의 반항적인 기질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이해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금방금방 습득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수재형은요. 이해력은 다소 느리다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인 학생과는 차이가 나게 많이 빠르죠. 근데 이 친구들과 모아두면 이 수재형은 이해력은 다소 느리지만 굉장히 자기관리가 잘 된 아이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범생이라는 거죠. 우등생. 선생님이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애들. 그런 학생들 저는 이렇게 수재형이라고 부르고 제가 말하는 영재형은 되게 똑똑하지만 다소 좀 게으르고 약간의 반항적인 기질도 있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속하나요? 어쩌면 이쪽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제가 굳이 또 반항적이다 이런 얘기를 붙여가지고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분류하면 공부 방법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들은 영재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아이는 과고를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된 카테고리로 볼 게 아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성공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수재형입니다. 영재학교나 과학고 입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수재형입니다. 왜냐하면 내신 관리가 정말 잘 되거든요. 탄탄한 내신이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특히 많이 중점적으로 받습니다. 사실 경기과학고는 내신은 그냥 1차 서류를 통과하기 위함이고 경기과학고나 서울과학고는 두 군데 학교는 시험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필요하겠고요. 2차를 통과하려면 3차 시험을 통과하려면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고도 아까 말씀한
말씀하셨듯이 입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재학교를 준비하듯이 준비하면 과학부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과학부 같은 경우에 문이 조금 더 넓죠. 영재학교는 아까 다 이렇게 보시면 4개 학교가 다 합쳐봤죠. 500명입니다. 전국에서 500명을 뽑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100명을 뽑습니다. 그럼 인천이 훨씬 들어가기에 문이 크게 열려 있겠죠. 들어갈 확률이 더 크겠죠. 더 많이 똑똑해서 영재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좋았다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영재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수재형 아니면 영재형 영재학교 힘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재형 힘듭니다. 창의적 영재형 돼요. 앞에 창의적이라는 표현을 왜 했느냐? 뭐 창의력 사고, 뭐 창의 사고력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창의력은 이겁니다. 중학교 과정에 수학을 배운 친구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선행을 마친 친구예요.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창의력은 거기서 국한돼서 이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죠. 다 배운 친구들은 더 많은 카테고리 내에서 생각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A와 B를 가지고 C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은 영재학교, 특히 여기서는 경기과학부랑 서울과학부의 합격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2개 학교는 사실 3차로 진행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서류, 지필고사 캠프, 혹은 서류 면접 캠프인데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저거는 뭐 저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곳에서 물론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지 합격 확률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사회 내신을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8년 전에 저기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과학부 10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과학부를 들어갈 때는 이런 거 다 빼고 내신 성적은 지원 자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 자격을 가지려면 상위 3% 안에 계속 중학교 2학년, 3학년 성적이 3% 안에 들면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서 그냥 그 나라로 시험 보고 땡이었습니다. 정말 편리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를 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을 공부를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곳으로 보내고 싶으신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영재센터의 강점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별 맞춤 컨설팅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3학년 입시생에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학생들은 원서를 쓰느라고 이제 원서 준비에, 내신 준비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진학지도 먼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과학 실력은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3학년 신입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갑니다. 1학년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 3학년 때 쭉 가는 아이들이 대다수일 거고요. 여기도 지금 어머님들도 뭐 3학년 학부모님들 대다수 분들이 1학년이나 2학년 때 하고